58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대기업 부장이 명예퇴직 후 단 3년 만에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이미 은퇴를 하고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취미, 여유는 늘 뒷전으로 밀어놓고 회사와 가정을 지켜온 세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사례는 실제로 은퇴 이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져버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퇴직을 한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임원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위로금으로 3억 원가량을 받았고 퇴직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2년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자녀 결혼자금과 부모 병원비 등을 충당하며 자신에게도 이제 좀 쉬자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쉼은 점점 길어졌고 취미도 별다른 사회활동도 없던 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월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자녀 지원과 부모 병원비로 지출하느라 본인의 주거는 늘 미뤄졌고 집을 사기는커녕 보증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월세 90만 원은 매달 버거운 고정비용이었습니다. 몇 개월씩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그는 고시원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그때서야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라는 그의 말은 현재 퇴직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1세에 자영업에 도전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노후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소규모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고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회계, 매입 관리, 홍보 등 모든 것이 새로웠고 무엇보다 은행에서의 직급과 경력은 자영업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년 만에 적자 누적으로 카페를 정리한 그는 남은 건 빚 3천만 원과 몸에 밴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었던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6세에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 건물 임대 수익으로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고 자녀도 모두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할 일이 없다는 게 그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3가지 사례는 모두 은퇴 후의 삶의 빈 공간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준비는 했지만 심리적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 도전은 했지만 전략과 경험이 없었던 사람, 돈은 있었지만 삶의 방향이 없었던 사람 결국 공통점은 은퇴 이후에 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우선 관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의 70%는 자연스럽게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예를 들어 동호회,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립은 우울감과 직결되고 우울은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와 생활 루틴 설정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리듬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식사하고 약속을 만드는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일을 찾는 일입니다.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부터 글쓰기,
그림, 자격증 공부, 재능 기부, 지역 사회 활동까지 자신만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라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기부터, 책 읽기부터, 메모하기부터.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인생 2막은 훨씬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삶의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왜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닙니다.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적으로도 은퇴는 정체성의 붕괴, 생존 패턴의 변화, 사회적 연결고리의 단절을 동시에 겪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1. 뇌는 익숙함을 통해 안정을 유지한다. 루틴 상실이 불안감을 유발한다.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성과 규칙적인 루틴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계획,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이 부위를 활성화시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아침에 출퇴근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규칙이 없어진다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며 무기력감,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증 발병률이 약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해야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은퇴는 정체성 상실을 동반한다. 자기효능감 셀프-에피켓이 유지가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 역할,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장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누군가의 상사다라는 정체성이 바로 사회적 위치를 통해 형성된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기효능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엘버트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사람은 도전을 꺼리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며 삶의 질이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역할, 자발적 책임감이 있는 활동을 통해 나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린다. 관계가 끊기면 건강도 무너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75년 넘게 진행된 세계에서 가장 긴 인생 추적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등의 발병률이 낮았으며 수명도 길었습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건강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서 실제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몸은 사람과의 연결을 생존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이후에도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인간은 목표가 있을 때 더 오래 산다. 삶의 목적이 건강과 직결된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의는 곧 살아갈 이유, 삶의 동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가 많은 나라로 오키나와 지역은 특히 100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농사, 손자 돌보기, 지역 모임 등 작은 역할을 가지고 계속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약 43% 낮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영향이 아닌 생리적인 변화, 면역체계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수면 개선 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나는 왜 오늘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삶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돈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뇌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구조,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기 효능감,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연결,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은퇴자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실패라기보다 삶의 방향성과 구조가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이 아닙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하루가 내게 기쁨을 줄 것인가?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